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들어갈 건데요. 앞서 성경 역사의 흐름에 따라 정리할 때 우리는 그 맨 처음의 시작을 아브라함 이전의 가나안 시대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부터 해독 가능한 문자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역사 시대가 출발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사 시대를 정리하는 시작은 아브라함 이전의 가나안 시대, 즉 총기 청동기 시대인데 우리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 이전 부분을 먼저 보고 역사 시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역사 흐름 도표에는 없었지만 아브라함 이전의 가나안 시대 그 이전, 즉 인류 일반 역사 부분입니다. 우선 이 창세기를 누가 썼는지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창세기를 포함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5권은 모세오경으로 모세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5권 중에 어떤 부분은 모세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편집한 거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심은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출애굽기에 나중에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랑은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얼굴을 마주하여 대화도 나누시고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밝혀주시고 그것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도 신화로 읽거나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실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사람이 생기기도 전인 천지 창조 과정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신화네 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조금 진한 글씨로 된 소제목을 먼저 읽고 읽으시면 좀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쭉쭉 빨리 내리지만 여러분들은 꼼꼼히 다 읽으셔야 합니다. 2장 에덴 동산이 나오고 아담과 하와 나오고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애초에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선악과가 아예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일이 아예 없지 않았을까요? 하고 묻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는 이 세상은 물론 우리의 삶까지도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지표와도 같은 의미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은 거는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의 왕도 하나님이 아닌 나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늘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내 거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된 모습이 아닌 내 삶의 왕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4장까지 읽다 보시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첫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셋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새 번역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이렇게 셋을 짚고 넘어갔죠. 그리고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셈을 짚고 넘어갔고 이렇게 족보가 쫙 나올 때 나열된 사람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기억하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시는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는 아담, 셋의 족보를 타고 이제 노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장부터 보시면 가인 계열 인류의 악행, 타락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셋 계열인 노아는
그 가족들도 함께 구원을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로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으로 인류가 시작해서 온 땅 위에 퍼졌습니다. 지금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은 모두 다 노아의 후손인 겁니다.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바벨탄 사건 이후로 언어까지 다 달라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아라랏산은 터키 이 정도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이 대략 이러한 방향성으로 흩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노아의 후손 중에서 그 세 아들 중에서 셈에 초점을 맞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데라를 타고 그 유명한 아브라함으로 그 방향성이 향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지금까지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렇게 초점을 맞추며 성경이 흘러왔습니다. 성경이 노아 홍수 이후로 아브라함으로 초점을 맞추어가는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지역 말고 온 땅에 흩어진 노아의 후손들도 살기 좋은 땅 중심으로 모여서 살면서 작은 도시가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하는 상황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시선을 이제 넓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지역들 중에서 초기 청동기 시대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문명이라고 하는지 먼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착을 해서 살려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물 주변, 큰 강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정착을 하니까 그만큼 빨리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원시적인 상태와 비교해서 여러 방면으로 발달한 형태의 모습을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는 4대 문명이 있었고 우리는 이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두 개의 큰 강 유역에서 발달한 문명인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두 큰 강 유역에서 발달한 문명입니다. 위치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떤 흐름을 타고 현대까지 오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기 때문에 보다시피 많은 나라들이 있고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가 그 주변 사람들이 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돼서 작은 나라들의 이렇게 모임이었는데 이게 점점 발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옆 나라들과 세력 다툼을 하고 땅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긴 나라가 더 세력을 넓히면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지도는 구글 위키백과 지도인데 색깔별로 이렇게 파란색, 빨간,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쫙 돼 있으면서 수메르, 아카드, 바벨로니아, 바벨로니아는 바벨론이고요. 아시리아, 현대 이라크, 이란 이 순서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세력이 흘러왔다는 것을 보시면 좀 큰 틀이 그려지실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볼 초기 청동기 시대,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초로 등장한 문명은 이 파란색 수메르 부분입니다. 수메르는 주변의 작은 도시들로 있었던 국가 도시들이 뭉친 연합체였어요. 그런데 이 연합했던 도시 중에서 키시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원래 수메르의 통치자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통치자를 이겨요. 그러면서 수도를 아카드 부근으로 옮기고 이 아카드 왕국이 세력이 커져서 제국이 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조금 고만고만한 싸움이었다면 이제 아카드 제국이 세워지면서 상황이 정리가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초기 청동기 시대의 메소포타미아 쪽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집트 문명을 보겠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에서 발달한 문명입니다. 이게 나일강이고요. 이쪽이 상류이고 이쪽이 하류입니다. 지도상으로는 바뀐 것 같지만 실제 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서 이렇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대 역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초기 청동기 시대의 이집트 문명은 고왕조 제1혼란기에 해당합니다. 이집트에 존재하는 피라미드의 대부분이 고왕조 시기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대피라미드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고 고대 이집트의 기하 건축 수준이 얼마나 수준급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제1혼란기를 겪으면서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던 파라오의 권위가 흔들리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창세기 11장까지의 아브라함 이전의 가나안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해당하는 초기 청동기 시대의 주변 나라까지도 함께 보면서 왔는데요. 성경 역사를 중심으로 좀 입체적으로 펼쳐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